네, 안녕하세요. 조성호입니다. 윤 정부의 배신, 깎아준 똘똘한 한 채 종부세 내년에 2배 뛴다 라는 기사가 떴는데, 이 기사를 보고 제가 해설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 한 10시 반 정도 되는데 운동하러 가는 길이고요. 짧게 한번 제가 브리핑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보면 결국 이 내용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자는 2022년 올해는 종부세 부담이 낮아졌다가 내년에 2023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21년이랑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작년에 뭐 종부세 폭탄 난리 나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바뀌었잖아요. 근데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올해만 종부세 깎아줄 뿐 내년에는 21년도 때 난리 났던 그 종부세로 그대로 다시 넘어간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는 배신당했다 라는 게 골자예요. 윤정부의 배신이다. 다만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럼 1세대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신당했다고 지금 막 난리 피니까 1세대 2주택자는 배신당하지 않았다. 1세대 2주택자는 결국 올해도 깎아지고 내년에 23년에도 깎아진다. 이 얘기를 지금 기사에다 쭉 써놨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하지만 정부는 올해 60%로 낮춰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내년부터 다시 80%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게 왜 올해 60%로 낮춰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내년에 80% 수준으로 다시 올리냐면요, 일단 윤석열 정부는 모든 사람의 세금을 다 깎아줄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세금이 줄어들면 자기들이 쓸 돈이 없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세금을 줄어드는 매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영업자로 치면은 매출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어들이는 거는 정말 싫어해. 하지만 자기 정말 지금 왜 정권이 바뀌었는지 알고 있는 거죠. 다주택자들 보유세, 제일 무서워하는 다주택자 보유세는 깎아줘야겠지만 1주택자 보유세는 크게 깎아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야, 1주택자 보유세 깎아주기 싫은 거면 야, 올해도 깎아주지 말지 왜 22년에는 깎아주면서 23년부터는 다시 올린대. 그게 왜 그럴까요? 올해는 법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법률,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우리나라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만드는 그 법률은 지금 올해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해는 법을 못 바꾸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왜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법률에 있는 게 아니고 시행령에 있거든요. 시행령인데 대통령령이야. 대통령의 명령이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니까 윤석열이 명령 내리면 60%를 낮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률을 고쳐서 다주택자들 세금을 줄어들게 만들고 1주택자들 세금은 크게 줄어들고 싶지 않은데 법률을 바꿀 수가 없어. 세율을 못 바꿔. 세율은 법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율을 못 바꾸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도 확 낮춰서 다주택자들 세금을 낮춰줘야겠어. 그러자니까 이 1주택자들도 얻어 걸린 거예요, 혜택이. 그러니까 다주택 세율을 못 바꾸니까, 왜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되거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바꾸려면 국회의원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니까 협조를 해서 세율을 바꾸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은 이제 다주택자 세율만, 중과세율만 딱 바꿔버리면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깎이고 1주택자들은 세금이 그대로야. 왜냐면 다주택자들 중과세율만 바꿀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못해. 왜? 국회의원들이 협조가 안 돼.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확 줄여버린 거예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확 줄이니까 1주택자는 얻어 걸린 거야. 공정시장 가액비를 줄여버리면 1주택자, 2주택자 할 것 없이 다 60%로 과세표준이 줄어버리니까 1주택자들은 얻어 걸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금이 올해는 확 낮아졌는데 내년에는 그러면은 1주택 공정시장 가액비를 80%로 다시 늘린대요. 왜 늘려? 내년에는 법률을 바꿔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춰주겠다는 거지. 그리고 1주택자 세율은 그냥 내비둘 거야. 그러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년이 되면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확 올라가니까 거의 그냥 지금처럼 세금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바꿔주고 싶은데, 다주택자들만 봐주고 싶은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소야대니까, 아니 민주당이 다수석이니까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중과세율은 못 건들고, 그래도 다주택자 중과는 너무 심한 것 같아. 그건 도저히 눈 뜨고 못 보겠어. 야, 어쩔 수 없어. 대통령령 데려와. 확 그 공정시장 가액비율 낮춰버려. 그러니까 1주택자들은 나이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1주택, 2주택 공평하게 다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스, 올해 얻어 걸렸어. 근데 내년이 되면 법률을 바꿀 거기 때문에, 야, 그러면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바꾸면 다주택자들은 어차피 부담 줄어드는데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그냥 80%로 해. 80%로 했어.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중과세율이 낮아지니까 나이스. 그러는데 1주택자들은 중과세율을 원래 안 받았으니까 세율이 별로 도찐 개찐 거의 비슷해요. 그냥 공정시장 가액비율만 옛날처럼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세금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옛날이랑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깎아주고 싶은 세금은 다주택자의 세금인 거예요. 이거를 알고 나면 뭐 여기는 윤석열의 배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여러분 윤석열 뒤에는 강남의 다주택자 사모님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기사를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주택자분들 배신당했다라기보다는 애당초 1주택자들한테는 배신이 뭐예요? 신뢰를 배반한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1주택자 종부세를 깎아준다는 신뢰를 준 적이 없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배신한 적이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었는데 무슨 배신을 합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였습니다. 조성우였습니다.